지난 10일에 토트넘을 방문한 손흥민은 일거수일투족이 모조리 생생하게 찍히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전해드렸던 소식들 중에서 아치그레이와의 문자 일화라던가 히샬리송과 티격태격하는 영상들은 해외에서도 많은 반응이 오고 있는데요. 메시라는 단어만 들렸던 로메로와의 대화도 무슨 내용이었는지 스페인어를 쓰는 매체들이 벌써 다 낱낱이 밝혀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메시가 들어간 건 확실히 맞았고, 같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있는 로메로를 통해서 메시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올해는 메시가 MLS 우승을 차지하게 뒀지만 26년에는 LAFC가 정상에 오를 것이다 라면서 로메로에게 장난치듯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반더벤의 원더골 장면을 두고 반더벤에게 장난을 치는 영상 역시도 큰 화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손흥민의 번리전 원더골의 영상의 조회수가 오르기도 했어요. 월드 클래스 선수로서 이렇게 영상을 찍히는 것에 익숙해진 손흥민이기에 카메라가 찍고 있을 때는 완전히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손흥민이 이미지 관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구단의 비밀 전략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선수들 사이에 나누는 속 깊은 대화들은 카메라가 있을 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은 손흥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볼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손흥민 미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손흥민과 그렇게 친했는지는 잘 몰랐던 두 명의 신입생들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의 대체자로 불리던 선수들인데, 먼저 그나마 올 시즌 토트넘의 에이스 노릇 중인 모하메드 쿠두스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쿠두스는 경기 후에 기자들로부터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캡틴이었던 손흥민이 돌아오니까 어떤 기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다. 그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손흥민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나는 이번 프리시즌에 손흥민과 몇 경기 정도밖에 함께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토트넘 선수들의 롤모델이다. 토트넘을 대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클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줬다. 그런 손흥민이 이곳에 돌아와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더 이상 같이 경기를 뛸 수 없다는 게 슬프다. 하지만 그게 축구다. 손흥민이 자기 자리에서 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라면서 손흥민과의 인연은 짧았지만 매우 굵었다면서 다시 만나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흥민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다고 하길래 기자가 그 내용까지도 물어봤는데요. 손흥민은 우리에게 계속 노력해라. 긴 여정이 될 것이다. 힘들겠지만 시즌은 길다. 그러니까 더욱 집중하고 지금 하는 노력을 계속해라 라면서 격려를 해줬다라면서 손흥민이 마치 예전처럼 선수들을 독려하고 힘을 내라는 응원을 해줬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이게 바로 손흥민의 리더십이죠. 더 이상 토트넘 선수는 아니지만 현재 토트넘의 성적이 안 좋을지라도 지치지 말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 말이 토트넘 선수들에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건 지난 시즌 토트넘이 리그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때 팀을 이끌었던 게 바로 캡틴 손흥민이고, 그 결과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런 손흥민의 격려와 응원이 현재 토트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아닐까 하는데요. 쿠두스에 이어서 또 손흥민 미담을 공개한 건 다름 아닌 마티스 텔이었습니다. 솔직히 텔의 이미지는 살짝 밉상이었습니다. 손흥민보다 훨씬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해외 언론들이 자꾸 손흥민 대체자라고 하니까 괜히 주는 것 없이 좀 미워 보였었죠. 하지만 이 선수는 2005년생으로 아직 만 20살, 한국으로 치면 아직 군대도 안 다녀왔을 새파랗게 어린 청년입니다. 공식적으로 토트넘에 이적한 건 올 여름이지만 그 전부터 임대로 토트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두스보다도 손흥민과 오래 지내면서 꽤나 친분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덕분에 손흥민이 와서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상치 못한 답변을 했는데요. 손흥민이 돌아온 건 나와 이 클럽의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특히 손흥민은 내 큰형 같은 존재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고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존재다. 내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출전하게 된 날에 손흥민이 왔다는 건
그래서 엄청 큰 의미였다. 게다가 경기까지 이겼으니 정말 좋았다라면서 손흥민과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사이라면서 몰랐던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손흥민과 안 친한 선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알고 보면 손흥민과 엄청 친하고 연락도 좀 자주 한다고 하니까요. 물론 뭐 손흥민에게 먼저 문자를 안 보냈다는 그레이는 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기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손흥민이 보는 앞에서 경기에 승리한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텔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그렇다. 소니는 토트넘 최고의 레전드다. 그런 선수가 이번 경기를 위해 방문한다면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과 또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뛰게 된다. 그래서 손흥민이 경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다라면서 관중석에서도 생생한 손흥민의 영향력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했습니다. 텔이 좀 다시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까 손흥민과의 우정도 매우 깊고 존경심도 상당한 선수였습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텔이 잘못해도 좀 봐줘야겠습니다. 손흥민의 7번을 이어받은 사비 시몬스도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게 이날이 처음이라서 그렇게 긴 대답은 못했습니다. 다만 짧게라도 그 소감을 밝혔는데 방금 전에 손흥민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 그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클럽의 대단한 레전드고 내가 그런 손흥민의 등번호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기쁘다라면서 손흥민에 대한 리스펙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흥민과 가장 오래된 친구 벤 데이비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날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한 벤 데이비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방문에 대해서 손흥민을 만나서 정말 좋았다. 우리는 언제나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구단과 팬들에게 정말 좋은 송별회가 된 것 같아서 좋다. 손흥민이 방문했더니 프라하전에서 이긴 걸 보면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행운의 부적 같은 존재다. 그는 자신의 벽화를 보고 매우 감격했고 이 지역에 자신의 흔적이 남겨진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할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이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10년간 함께했던 손흥민의 존재가 여전히 그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매일같이 근처에 있었다. 지금은 다른 곳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까운 사이다. 언제나 연락하며 지낸다라면서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다른 선수들처럼 외향적이지 않아서 카메라 앞에서 손흥민과 대놓고 장난을 치거나 그런 장면을 많이 못 보긴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베스트 프렌드로 꼽는 사이잖아요. 실제 손흥민이 한국에서 이적 발표를 했을 때 손흥민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벤 데이비스가 오열하는 걸 봤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도 당시에 깜짝 놀라면서 우는 모습을 진짜 못 봤던 선수가 나와 가장 친한 선수인 벤 데이비스인데 자꾸 자기 옆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 이 친구의 눈을 보니까 많이 빨개져 있고 눈물이 글썽거리는 게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내가 그 친구 아들의 대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자랑스러운 대부가 돼야 할 것 같다면서 가족까지 이어진 깊은 인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파도 미담만 나오는지 이러니까 저 손흥민 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손흥민 아메리칸 트래블 가자. 월드컵도 그냥 8강까지 가자. 이상 희수연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